조용한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두를 당황케 한 전대미문의 사고. 아니 나대 그랬다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우방중에 차도 다니는데 거길 왜 들어가냐고. 자꾸 사고가 나선 게 거기다가 뇌물로 바치려고 구석을 걸려고 거기다 해놨나. 지난해 3월 마을의 유일한 물고기 양식장인 이곳에서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게 발견됐다는데요. 그 정체는 뜻밖이었고 또 놀라웠습니다. 양어장에 차가 빠졌다고 레카차 불러가지고 빵 뺀 거 말고는. 양어장 물속에 물고기가 아닌 차량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때 아닌 소란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민들. 차량의 주인은 40대 최 씨로 차를 타고 양어장 안까지 들어갔다가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그런데 아직도 이 점이 가장 이상하다는 주민들. 왜요? 저 차 댕기는 데는 그 양화장에 안 있고 논이가 이렇게 안가 있는데 이게 큰 길이고 이렇게 있는데 빠질 리가 없는데 그 매물 보러 온 사람하고 이제 그까지 들어갔다고 차가 양화장 내놨는데 내놨대요. 어떤 사람이라고 어떻게 신발이가 그 속으로 빠졌고 모두가 잠든 늦은 밤 최 씨가 이곳을 찾았던 이유가 매물로 나온 양어장을 구경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인데요. 이 한밤중에? 굳이 이러는 건데 차를 끌고 오나? 그리고 낮에 보죠. 늦은 시간 양어장을 보겠다고 큰 길에 차를 세우지도 않고 좁은 길목까지 차량으로 들어온 게 이상하다는 주민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출동했던 견인차 기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차가 빠져 있었고요. 자기들이 뭐 세우려고 했다고 그래서 뭐 포크레인도 한 대 세워져 있고 저희가 어떻게 양어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차 집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저희가 분할을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실수로 벌어진 사고려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데요. 이상 징후가 포착된 건 작업이 끝난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때 양어장 주인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 우리 돈을 받고 가야 되는데 차주가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저희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는 빨리 받아야지 나간다. 그랬더니 입금해주더라고요. 얼굴도 못 봤어요. 차가 물에 빠졌는데 정작 차주인 최 씨는 현장에 없었다는 건데요. 알면 알수록 더 미스터리하게만 그날의 사고. 대체 진실은 뭘까요? 몇 년 전쯤에 이거 차가 박았다고 혹시 아시는 게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있던 거기 차가 빠졌던 다 소문났지. 그걸 잘. 이번 사고가 처음이 아니랍니다. 양어장에서 차량 침수 사고가 있기 2년 전인 2023년에도 마을에서 차량 침수 사고가 발생해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었다는데요. 사고 장소를 직접 확인시켜주겠다며 나선 주민. 지금 딱 보면 저기 있네. 아우디 하나가 이길 가다가 일로 들어갔어. 얼마 안가 도착한 곳 마을 하천입니다. 이 근방이야, 이 근방. 빠진 데가. 차주인 40대 남성 강 씨는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했다는데 이 점이 의아하다는 주민. 술 먹지 않은 이상 이게 누가 들어가려고 하냐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여기 못 들어가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평소 통행량이 많지 않아 한적할 뿐만 아니라 하천으로 이어지는 길의 경사도도 완만해서 차가 미끄러졌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데요. 자, 게다가 야도 우리도 시골 농지에 다니면서 이 좁은 길이라 피할 수 있는 걸 여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3년 전 하천 침수 사고에 이어 최근 벌어진 양어장 침수 사고까지 마을에서 연이어 발생한 2건의 차량 사고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날만한 데가 차가 없지 여기는. 자꾸 사고가 나선 게 거기다가 뇌물로 바치려고 구석을 걸려고 거기다 해놨나? 네, 그런데 떠도는 소문만큼이나 기이한 사실은 따로 있다는 주민들. 바로 두 사고의 묘한 공통점이 하나 존재하는 겁니다. 아우디구만. 차는 아우디구만. 차가 빠졌고 외제차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사고가 발생한 차량 모두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고급 외제 차량이었던 건데요. 무엇보다 이 점이 가장 수상하다는 주민들. 이 동네는 없어요. 유니트 장비에서. 정말 그냥 이런 거 다 현대나 뭐 기아치 뭐 이거 많이 타지 뭐. 무슨적으로. 아, 이 동네에서 이제 동네에서. 동네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동네는 없어요. 해당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데다 외진 곳에 자리해 있어 고급 외제 차량을 찾아보기 힘들답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대부분 국산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딱 한 집만 빼고 말입니다. 영어 정었잖아. 외제차 타는 사람은 그 집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집에 외제차가
맞긴 해요. 몇 대 있어요. 양어장밖에 없을 거예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한 사람, 바로 최근 침수 사고가 났던 양어장의 주인이라는데요. 혹시 사고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도 안 계세요. 양어장 주인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고가 벌어졌던 그날 양어장 주인을 만난 이가 있었는데요. 양어장 사장님이랑 혹시 좀 알고 계시는 거 없으세요? 삼촌이라고 하거든. 삼촌 뭐 찻밭이라고 꺼내주러 가요. 설마 했지 나는. 그리고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친구가 찻밭이라고 꺼내주러 가요. 뭔 차를 밭쳤냐고. 뭐 친구들이 뭐 찻밭이 갖고 보험 타먹으려고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사실 사고 차량의 주인인 최 씨와 양식장 주인은 친구 사이로 보험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백을 한 건데요. 하천 침수 사고도 동일인의 사고였습니다. 저희 밭 앞에서 차가 한 대 추락했었다. 하나는 여기다 놓고 양어장 거기다가 놨다 너 모양이죠. 이게 같이 적어도 뭐 친구들이에요 다. 두 사고에 의심을 품은 건 경찰도 마찬가지. 저렇게 세 실수가 되면 명은 고등학교 보험금이 꽤 동창이고요. 나오나요? 2명은 지인, 한 분은 지인, 한 분은 친척 그렇습니다. 운전 미숙 또는 운전 실수로 침수시켜 빠뜨리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대적인 사고고 차량에 다른 물품들이 보관되지 않는 상태에서 침수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두 사고의 관련자들은 서로 지인 및 친인척 관계로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뜻밖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했고요. 차츰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은 했고 최종적으로는 모두 자백한 상태입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로 이전에 2023년도에 사고 한 건과 한 건이 더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서 차량 2대 나눠 타고 고의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네, 지난 2023년 고의로 교통사고까지 낸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건데요. 이들이 저지른 차량 고의 사고는 총 3건, 2대의 외제차와 2대의 고급 승용차가 동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은 1억 6,800여만 원이었는데요. 금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차값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싼데 조금 연차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상황이 자꾸 시간 안 되고 있다고 그것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업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지. 고기 키우는 사람들이 고기가 들쑥날쑥한 게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갚고 받고 오지 대출. 최근 은행 대출금 이자도 내지 못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일당. 금전이 목적이었던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왜 보험 사기에 값비싼 외제차를 이용했던 걸까요? 굳이? 자, 중고차 판매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왜 이제차를 이용했냐면은 첫째는 내가 보기로는 외제차는 더 단가가 높잖아요. 수리비는 국산차 매일하고 똑같은데 부품이 워낙 비싸요. 그러게 조금만 손상을 입혀도 쉽게 말해서 차량값이 다 나와버린다 이거지. 침수사고로 쉽게 말해서 전장 부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견제 쉽게 나와버리지. 그냥 견제 뺄 것도 없이 차값이 나와버리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외제 차량은 중고였습니다. 외제차는 수리비가 차량값과 비슷해 전손 처리를 하면 실제 차량을 구매한 비용보다 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건데요. 네. 보험 사기 방지 저걸 위해서 차를 일부러 산 위반 걸까요? 혐의로 그럴 검거해서 수도 있죠. 주범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보험 사기 범죄가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험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한 전문가. 그 사람들이 그 부당한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면 보험회사는 어쨌든 보험금이 많이 나갔으니까 보험료를 많이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고 친 사람들한테도 보험료를 올리지만 대부분의 선량한 계약자 에서도 올린다고요. 이게 이제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당연히 피해가 오죠. 차량과 함께 물속에 가라앉을 뻔한 보험 사기 범죄. 진실은 언젠간 수면 위로 떠오르고 그 끝엔 피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걸 이젠 깨달았길 바랍니다. 네, 이런 보험 사기가 발생하면 그 손실이 결국 저희 같은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 기사를 봤더니 그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뭐 매해 1조 원이 넘는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이 적발과 단속 또 처벌이 문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하나 이상의 보험을 들 정도로 보험 가입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예. 또 그만큼 보험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편인데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그리고 보험사, 경찰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적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AI까지 활용을 해서 보험 사기를 적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적발이 될 경우에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요. 받았던 보험금도 전액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보험을 들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는데요. 순간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평생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